구독 부탁드립니다. 전륜 구독 부탁드리고요. 후륜 구독, 사륜 구독 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스피드를 향한 집념, 오직 레이스만을 위한 경주용 차를 만들어 레이스에 참가해 5,000번 이상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슈퍼카 브랜드, 바로 페라리입니다. 1898년 이탈리아 모데나의 철공소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엔초 페라리는 10살 때 아버지와 형 디노를 따라 볼로냐 에밀리아 서킷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를 처음 보게 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굉음, 빛보다 빠른 듯한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 엔초는 자동차 레이스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 레이서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죠. 하지만 엔초의 아버지는 형인 디노와 엔초가 자신의 철공소를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가길 원했고 형 디노와 엔초를 기계공학학교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일까요? 입학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엔초는 학업을 중단하고 자동차 공업소에 들어가 기술과 운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철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엔초는 뛰어난 손재주로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 엔초는 2번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형 디노를 먼저 떠나보내게 된 건데요. 엔초의 행복했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인해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엔초는 입대하자마자 스파뇨라는 독감에 걸렸는데요. 걸리면 사망까지 이르는 당시 악명 높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후송된 엔초는 2번의 수술을 받은 뒤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행운인지 엔초의 병세는 나아져 3년간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군복무 시절 연대장의 추천장을 들고 피아트사를 찾아가 입사 지원을 했지만 엔초가 가져간 추천장은 그대로 휴지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당시 많은 참전 용사들이 군대 추천장을 들고 피아트사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한 탓에 피아트사가 입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추천장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본 엔초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울며 피아트에게 언젠간 복수를 할 거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후 엔초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요. 레이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엔초는 레이싱 관계자들이 모이는 토리노의 작은 식당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 그들에게 자신을 테스트 드라이버로 써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던 중 엔초 인생에 은인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레이서 펠리체 나차로인데요. 엔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나차로는 밀라노에서 스포츠카를 제조하던 CMN이란 회사의 레이싱팀 테스트 드라이버로 엔초를 소개시켜줬고 운전 실력을 인정받은 엔초는 레이스에 참가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엔초는 레이서로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비록 작은 레이스였지만 11위로 입상해 자신의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자신의 이름 엔초 페라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1920년 엔초는 크고 작은 레이스에 참가하면서 순위를 점점 끌어올렸고 이를 눈여겨본 알파로메오 팀 관계자들은 드라이버로서 뛰어난 운전 실력과 가능성을 보인 엔초를 스카우트해갑니다. 곧바로 엔초만을 위한 경주용차 P1을 만들어 선물하는데요. P1은 알파로메오의 양산차를 개조해 만든 당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P1의 주행 테스트 날 쏜살같이 트랙을 달리던 P1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면서 테스트 드라이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다시 장례를 치르게 된 엔초는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고 알파로메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계공학 천재라 불리던 비토리오 야노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경주용차 P2를 만들어 레이스에 참가하는데요. 당시 신기술을 모두 적용한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경주용차 P2로 레이스에 참가한 엔초는 최고 신기록을 세우며 당시 부동의 1위 피아트를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피아트의 복수를 성공한 엔초는 이후 참가하는 레이스마다 우승 행진을 이어나갔는데요. 승승장구하던 엔초는 1929년 자신의 공장이자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만들게 됩니다. 엔초는 레이스 기회가 없던 아마추어 레이서들이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게 알파로메오의 양산차를 경주용차로 개조해 지원해줬고 엔초 자신도 이탈리아의 모든 레이스를 석권하며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은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페라리를 상징하는 엠블럼 프렌싱 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렌싱 홀스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영웅이었던 전투기 조종사 프란체스코 바라카가 자신의 비행기에 그려넣었던 문양으로
엔초의 레이스에 감동받은 바라카의 부모님이 엔초에게 행운을 기원한다며 프렌싱홀스를 방패 문양으로 형상화해 선물을 하게 됩니다. 엔초는 이후 자신이 만든 모든 차에 이 문양을 넣었고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약자인 SF도 새겨 넣습니다. 1932년 엔초의 아들 디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신을 꼭 닮은 디노를 본 엔초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잠시 디노는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디노는 태어날 때부터 근위영양증이란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위영양증이란 근육과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인데요. 이 병은 현재까지도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엔초는 디노를 돌보기 위해 레이서를 은퇴하고 경주 팀관리와 경주용차 제작감독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1939년 엔초와 알파로메오는 품질 및 스폰서십에 관한 의견 차이로 잦은 마찰이 생겼고, 알파로메오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흡수한 뒤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알파로메오를 떠나게 되는데요.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엔초의 행동에 알파로메오 관계자들은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들은 엔초가 4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 수 없고 모든 경주용차에 페라리의 이름을 달지 못한다는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강요했고, 어쩔 수 없이 엔초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이후 엔초가 만든 T4-815가 레이스 도중에 멈춰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모든 레이싱 경기가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엔초의 공장은 폭격을 맞아 산산조각까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병도 이겨낸 엔초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산산조각난 공장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곳을 찾아다니던 엔초는 이탈리아 중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자동차 공업으로 유명한 마라넬로에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페라리였습니다. 알파로메오의 회방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와 경주용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엔초는 곧바로 새로운 경주용차를 생산해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차가 바로 페라리 125S인데요. 1500cc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페라리 125S는 최초로 페라리의 이름을 달고 나온 경주용차입니다. 처음으로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경주용차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엔초는 12기통 엔진을 장착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12기통 엔진만 고집하게 되었죠. 또 경주용차의 색은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한다며 경주용차는 모두 빨간색으로만 생산하게 됩니다. 페라리 125S는 레이스에 참가하자마자 우승하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탄력을 받은 페라리 팀은 모든 레이스에서 우승했고, 이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엔초는 레이스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엔초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선 1년에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필요했는데, 레이스로 벌어들이는 돈으론 레이싱팀을 운영하긴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엔초는 양산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탄생한 최초의 양산차가 바로 페라리 166입니다. 경주용차와 똑같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트랙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인데요.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팔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레이스에서 우승한 페라리의 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싼 금액에도 구입을 한 거죠. 엔초는 페라리 166의 성공에 이어 페라리 195S를 생산하였고, 곧바로 페라리 212 인터, 페라리 340 아메리카까지 출시했는데요. 당시 양산차로서 최고의 성능과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페라리 340 아메리카는 경주용차로 개조 후 레이스에 나가 숙적이자 최고의 팀으로 불리던 알파로메오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후 엔초는 어머니를 죽였다면서 친정팀인 알파로메오를 빗대어서 말했다고도 하죠. 이후 페라리는 레이싱에 참가한 지 42년 만에 전무후무한 5,000번 우승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1956년 엔초는 아들 디노를 먼저 또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에 젖은 엔초는 공장에 갇힌 채 자동차 개발에만 매진했고,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6기통 엔진 차량에 디노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들 디노를 기리기 위해서였겠죠.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엔초의 레이스 사업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리아 레이스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던 페라리의 차가 균형을 잃고 도량을 넘어 관객들을 덮치면서 운전자 포함 무려 어른 10명, 어린이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운전자와 관객을 포함해 총 14명이 사망했고, 사람들은 엔초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으며 결국 엔초는 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긴 재판 과정에서 큰 금액이 들어갔고 엔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자금줄이 막혀 기울어져가는 페라리를 인수하기 위해 포드의 수장이었던 헨리 포드 2세가 엔초를 찾아갑니다. 헨리 포드 2세는 1,800만 달러의 페라리 지분 90%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엔초도 이 조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엔초는 포드가 제시한 몇몇의 조항들과 오만한 태도에 홀대를 받았다고 느끼는데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모터스포츠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엔초에게 관리직을 내려놓고 뒤에서 조언만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요. 엔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레이싱팀이 운영되길 바랬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엔초와 포드 관계자 14명은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페라리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협상 도중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기이한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 경로한 헨리 포드 2세는 르망 24시 경주에 참가해 어떻게든 페라리를 이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의 모터스포츠 영웅으로 불리던 캠 마일즈와 캐롤 쉘비를 영입해 1966년 포드 GT40 마크2를 제작, 르망 24시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포드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석권했고 페라리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엔초의 적은 포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만든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도 있었죠. 포드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엔초는 극도로 예민해 있었는데요. 당시 트랙터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고 있던 람보르기니는 인기 스포츠카 페라리 250GT를 구매해 운전을 하던 중 클러치의 결함을 발견했고 람보르기니는 페라리 본사에 찾아가 엔초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트랙터 장사꾼인 람보르기니가 자신이 만든 차의 결함을 얘기하자 열받은 엔초는 트랙터나 만드는 주제에 어떻게 슈퍼카를 알겠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람보르기니는 타도 페라리를 외치며 페라리보다 빠른 슈퍼카를 만들겠다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람보르기니를 설립하게 되죠. 피아트가 페라리를 낳았고 페라리가 람보르기니를 낳은 셈입니다. 1969년 이어진 재판 중에서도 페라리는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요. 엔초는 오랜 경쟁자이자 자신에게 굴욕을 줬던 피아트를 찾아가 돈을 지원해달라고 사정합니다. 피아트는 레이싱팀은 엔초에게 맡기고 페라리의 나머지 지분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고 엔초는 이를 받아들여 지분 50%를 피아트에 매각, 결국 페라리는 피아트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엔초 페라리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엔초는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1984년 람보르기니, 포르쉐, 에스턴 마틴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엔초는 슈퍼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슈퍼카 페라리 288GTO를 만듭니다. 페라리 288GTO는 트윈터보 차조를 부착한 V8 기통 2.9L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카이며 최대 출력은 400마력으로 최고 속도 304km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 페라리 288GTO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기 중 또다시 선수와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페라리 288GTO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사람들이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 엔초는 페라리 288GTO의 후속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87년 페라리 40주년 기념 모델 페라리 F40을 발표했습니다. 페라리 F40은 후륜구동 방식 2인승 스포츠카로 엔초가 마지막으로 개발한 모델인데요. 페라리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엔초는 신분현증으로 사망하고 페라리는 지분 90%를 피아트에 넘기면서 피아트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지만 피아트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루카 디 몬테제몰로가 페라리의 새 회장이 되면서 F1의 전설적인 레이서 마이크 슈마허를 기술 고문으로 영입해 양산차 생산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시 페라리는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기 어려운 차였고 장고장이 심해 수리를 맡기면 한 달이 넘는 수리기간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듣고 있었는데요. 마이크 슈마허의 영입 후 장고장을 줄여 품질을 높이고 사람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페라리 창립 60주년과 엔초 페라리를 기리기 위해 명작 중의 명작 엔초 페라리를 만들었는데요. 슈퍼카이면서 장거리에 적합한 고성능 GT카이기도 한 엔초 페라리는 V12기통 엔진의 651마력, 제로백 3.6초를 자랑하며 페라리 F40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페라리의 대표적 모델은 라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488 GTB, 포르토피노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 모델은 하이퍼카, 라페라리인데요. 페라리 최초 하이브리드카 라페라리는 국선으로만 제작한 간결한 디자인, 963마력으로 최고속도 350km까지 도달하고
F1 기술을 모두 적용해 일반 도로와 서킷에서 달릴 수 있는 환상적인 차이자 남자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타고 싶은 드림카이죠. 자, 오늘은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 크라이슬러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 럭셔리 수공 브랜드 벤틀리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